그 양액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제가 남은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긴 하는데 굳이 요거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재배하실 때 양액 타는 거 많이 남아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 특히 육묘할 때는 한동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양액 1톤 타면 나와버리죠. 다 모자라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다른 분들은 다 남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재배기 때 재배용 양액 조성표 있잖아요. 거기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안 타셔도 돼요. 많이 남아 있다면은 그거 쓰셔도 되고, 그 끝나고 나서 요 양액 조성표나 아니면 재배기 때 양액 조성표 그래서 그거 쓰셔야 되는데, 양액 조성표에 보면은 특히 재배기 때 어떤 업체는 특히 질산칼슘 빨갛게 써놨는데 사수염 처방해 주는 데들이 있어요. 굳이 육묘기 때는 질산칼슘 사수염 쓰지 마세요. 영양생장만 하기 때문에 십수염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액 조성표를 재배기 때 거 사수염 처방되는 거 쓰실 거다 그러면은 십수염으로 환산해 가지고 쓰시는 게 좋아요. 십수염하고 사수염 양 조절하는 건 아시잖아요. 다 십수염에서 사수염 돌리실 때는 10% 더 하는 거니까, 혹시 사수염에서 십수염으로 돌리실 거다 그러면은 10% 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이 양액 조성표는 그냥 우리 남원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양액 조성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거 굳이 요거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질산칼슘만 쓰시면 되는 거, 요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육묘기 때 인산암모늄 말고 질산암모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방전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요거를 육묘기 때 그대로 돌려 쓰다가 인산이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요 양액 조성표로 쓰다가. 그래서 혹시라도 질산암모늄, 인산암모늄 헷갈려 하셔가지고 여기서 인산이 빠져버리고 질산이 들어가고 인산암모늄 빠져버리면 인산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요 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 농가인데, 이게 누가 제초제 뿌렸다고 해서 이렇게 가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인산이 빠진 거예요. 양액 타다가 잘못 타가지고. 그래서 양액 조성표를 육묘기 때 거하고 재배기 때 거하고, 특히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타실 거면은 저런 거 안 빠지게끔 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끝에가 막 타다 보니까 제초제 누가 우리 농장에 탔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여기도 인산이 아예 빠진 형태였어요. 아까 관지형 원탱크 있으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육묘기 때도 그렇고 재배기 때도 그래요. 재배기 때도 초반에 정식해 놓고 관주하는 약재들 많이 있죠. 천적도 넣으실 때도 있고 워낙 편해요. 있으면은. 그 양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타시긴 해요. 대신에 A통, B통 헷갈리지만 마세요. 특히 선수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섞어 쓰지 마세요. 한 번밖에 실수 안 했어요. 한두 번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엉켜가지고 문제 생기니까, 대신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철 같은 경우에 액상철 위주로 쓰시라 그랬잖아요. 가루철하고 가격차이도 거의 없고 가루철 잘 안 녹아요. 그리고 가루철 쓰시면은 햇빛 보면은 탄화돼서 못 먹는 철이 돼요. 딸기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가루철은 되도록은 쓰지 마시고, 녹이는 순서는 이렇게 써있긴 한데 큰 관계는 없어요. 대신에 한꺼번에 다 탱크에다 떨어놓고 교반기 돌리지 마세요. 그래도 많이 엉키거든요. 특히 이 미량 요소들 뭐 200g, 뭐 2g, 5g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요만한 통에 넣고 커피포트 물 끓여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가 제일 잘 엉켜요. 이렇게 5가지 한꺼번에 섞어놔버리면은 잘 저어도 엉켜있어요, 얘네들이. 특히 미량요소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애들이에요, 미량요소도. 200g, 300g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하나씩 녹여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같이 넣고 돌려봤죠? 따로따로 했어요? 같이 넣고 돌리면은 엉켜요, 얘네들. 5개가. 덩어리지거든요. 잘 안 녹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히 딱 하나씩 녹여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미량요소.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재배기 때 이제 요건 붕소인데, 특히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 초반에 심어놓고 끝이 타고 이상해지면은 농약방이나 이렇게 갖고 갔을 때 붕소 처방의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데서. 근데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붕소 결핍 나올 일 전혀 없어요.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은 관주로 물비로 넣잖아요, 추비를. 근데 거기에 붕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영양제 라벨 보면은 붕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붕소 결핍 나올 일이 전혀 없어요. 붕소를 따로 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소는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쓰실 필요 없는 거고, 이 망간하고 구리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약재에 들어있어요. 스포록은 제일 많이 쓰시죠. 흰가루병, 탄저병 이쪽에 잘 쓰시는데, 여기 보면은 망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관주로 넣을 때가 문제예요. 밑에 구리 같은 경우도 코사이드 시드름병 때문에 많이 쓰세요. 여기도 관주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최고예요.
전체적으로 관주하는 거는 두 번째부터는 문제 생겨요. 난간 들어있는 거 스포로건 두 번씩 관주해버리면은 가리결핍 나올 수 있어요. 기량적용 때문에. 그리고 코사이드는 더 많이 나와요. 여기 실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코사이드 두 번 관주하면은 이파리 노랗게 됩니다. 철결핍 나와서. 이게 송동분들 몇 분 계세요, 여기. 실수하신 분들. 그래서 요거 주의 많이 하셔야 돼. 특히 시드름병 때 앞에서 뒤에 손가락질하고 계신데 저기 뒤에 분 계십니다. 철결핍은 그래도 육묘기 때는 좀 덜 나와요. 육묘기 때 특히 어미묘 쪽에 이제 철결핍 많이 나오는데 재배할 때는 상토를 뒤집지 않다 보니까 상토가 눌리다 보니까 몇 년 쓰다 보면은 철결핍이 군데군데 좀 있으면 봄 되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상토 오랫동안 안 갈았던 분들은 물 빠지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육묘기 때는 그래 좀 덜 나와요. 대신에 육묘기 때도 물을 좀 과하게 주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흐리고 그런 날은 똑같이 재배할 때처럼 물 횟수도 줄이고 이런 걸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육묘기 때는 이게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흐린 날도 똑같이 4번, 맑은 날 4번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냥 관심 안 가지시는데 특히 혼합상토를 농가는 많이 쓰시니까 물 계속 줘버리면은 어미묘에 철결핍 나올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미묘 쪽은 물 좀 날씨에 따라서 좀 줄여주시고 자묘에도 가끔 철결핍 나오는데 자묘에 이제 6월 하순부터 물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미묘처럼 물을 하루에 뭐 3번, 4번 주면 절대 안 돼요. 어미묘처럼. 그러니까 자묘는 상토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표면이 살짝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셔야 되는데 날마다 물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을 제때 못 빨아먹거든요. 밑에는 계속 적셔져 있어요. 그렇게 주면은 뿌리가 밑에까지 잘 안 내려가요. 위에만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물을 자주 줘버리면은 8월 달에 뿌리 잘 돌아오는데 딱 뽑으면 밑에까지 다 상토가 다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반만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만 뿌리가 돌아있고. 그래서 자묘 쪽은 물 주실 때 진짜 아껴 주셔야 돼. 표면이 말랐을 때 밑에까지 흠뻑 들어가게 한 번 흠뻑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뿌리가 밑에까지 잘 도는 거거든요. 자묘 물 주는 거랑 어미묘 물 주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주셔야 돼. 그래서 자묘도 물 과하게 주면은 철결핍 나올 수 있어요. 이파리에 새로 나온 잎이 오래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철결핍 나왔다 그래서 옆면 살포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질소가 부족하거나 인산이 부족하면은 옆면 살포하면은 효과가 바로 있어요. 걔네들이 이동성이 좋다 보니까 주면 바로바로 빨아먹어서 효과가 있는데 뭐 철이니 붕소니 칼슘이니 이런 애들은 옆면 살포한다 그래서 효과 전혀 없습니다. 힘만 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환경을 바꿔줘야지만이 그 다음 이파리가 다시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턱같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